네, 반갑습니다. 10월 2일 목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셧다운이 됐는데 증시는 사상 최고치.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셧다운 됐지만 그까이 거 금방 끝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셧다운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과거에서도 그랬죠. 그렇게까지 오래 가지 않았다. 보통 2주 안에 해결된다. 이 얘기도 예전에 해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크게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오래 가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면 행정기관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다만, 셧다운을 통해서 경제지표가 조금 뒤로 미뤄지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 정부가 크게 문제될 만한 사항은 없다. 초반에는 괜찮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오히려 이런 상황들 때문에 금리 인하를 더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일단은 시장은 해석하기 나름이긴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AI 쪽 관련한 기술주 랠리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감을 통해서 일단 하락 출발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다 상승 마감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뉴스 보시면 대체적으로 뉴욕 증시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셧다운은 잠깐이라는 낙관론이 있다, 이 부분이에요. 자,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처했지만 일시적인 낙관론이 우위였고 의약품 관세 면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미국 연방정부는 이날 불어 임시 폐쇄에 들어갔다. 왜? 합의점을 참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금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 7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연방정부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 경험적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은 일시적인 만큼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시장 참가자들은 보는 분위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예산안에 합의를 하게 되어 있죠. 왜냐면 계속 멈추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셧다운 때문에 주가 조정이 나오면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주가가 많이 올라가 버려서, 저가 매수가 글쎄요?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장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증시에 굉장히 낙관론이 계속 퍼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죠. 자, 추세는 여전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저점 매수자들은 기다려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고용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충격 수준으로 악화가 됐지만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했다. 왜냐면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도 이제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일단 경기가 나빠진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금리 인하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고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 커집니다. 왜냐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가 나쁘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소비가 위축되고요. 소비가 중점인 미국이 경기가 좀 주춤거리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9월 민간 고용은 전달 대비해서 32,000명 감소했다. 와, 시장 전망치는 5만 명 증가였거든요. 근데 감소를 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거 지금 얼마나 차이 나는 겁니까? 5만 명 플러스였는데 3만 명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보너스를 1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오히려 너는 30만 원 토해내라, 이런 식의 느낌인가요? 이거 보너스 1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30만 원 더 내야 돼. 세금이 이렇게 나와버렸어. 이렇게 되면 되게 열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어려워졌어. 이렇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미국 최대 제약사 일라이 릴리는 이날 8.18% 급등을 했다. 화이자도 올랐다. 6% 올랐는데, 그 다음에 머크사 또한 6.8%. 머크사는 그 알테오젠하고 연결고리가 있죠. 자, 근데 이날 상승이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이자가 일부 의약품 가격을 내리고 7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한다고 발표한 뒤에 3년간 관세 유예를 얻어냈다.
미국에 투자를 하면은 관세가 유예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면은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어떤 포지션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뭐 일단은 투자 금액을 늘리고 그 다음에 면세를 얻어내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다 판단되긴 합니다. 일라이릴리 공장을 셀트리온도 인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셀트리온도 괜찮고요. 자, 미국에 일단 공장이 있어. 그렇다면 의약품 쪽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은 없겠죠. 자, 이렇게 계속 되니까 미국에서 계속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투자해. 그러면지 관세 깎아준다. 안 그러면은 관세 100% 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약품 쪽에 이제 관세 100%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나라만 타겟팅이 된 것인지 뭐 다른 나라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협상이 안 되고 있어서 조금은 애매하죠. 자, 여기다가 지금 인텔이 AMD의 칩을 위탁 생산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다. 그러면서 7% 넘게 주가가 뛰었다고 하는데 AMD는 삼성전자의 고객이었죠. 네, 근데 파운드리 쪽에서 인텔 쪽에 뺏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능하겠는가? 라는 부분을 먼저 봐야 돼요. 삼성전자의 이 공정 기술하고 인텔의 공정 기술은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인텔을 이용한 파운드리 제작은 약간 뭐랄까 그 수준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 격차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게는 최신 칩, 인텔은 기존 칩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면 공장이 빡빡하게 돌아가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이원화가 필요하거든요. 기업들이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도 지금 인텔에 지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TSMC를 견제하기 위함, 삼성전자와도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SK를 견제하기 위함, 이렇게 볼 수 있죠. SK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의 물량을 다 납품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다른 곳에도 납품을 열심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서로 기업들 간의 뭐라고 그럴까요? 힘겨루기. 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 흡수해버리겠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서 뭐 다른 요소가 없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다 올랐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지표는 49.1을 기록했다. 직전 월에 48.7보다 상승했고 예상치보다도 살짝 웃돌았다. 자, 구매관리자 지표가 좋으면 뭐냐? 이 구매관리자 지표, 이 PMI 지표라는 것 자체가 자재과장님의 매수 계획, 구매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재과라는 내용은 뭘 의미하죠? 회사의 자재과. 회사의 재고를 쌓아두는 곳이에요. 재고라는 것은 뭐냐?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그 물품들을 쌓아놓는 곳인데 물건이 잘 팔려. 그러면 재고가 부족하겠죠? 네, 그래서 재고를 더 확충하기 위해서 사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PMI 지표. 자, 100명 중에 49명이 더 사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 장사를 잘하고 있고 물건이 실제로 잘 팔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경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 더 늘어났다는 것은 좋아지는 회사가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나쁘지 않네요. 네, 나쁘지 않아. 자, 여기서 하나 더 볼게요. 오픈 AI. 이게 지금 미쳐버린 기대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 또다시 경신할 거 생각되고요. SK 하이닉스도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생각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삼성 SDS 요거 매수 포인트를 너무 쟀어. 너무 재가지고 횡보 박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매수 몇 점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하다가 확 뛰어버렸네. 그래서 이런 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아무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게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에게 더 큰 수혜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블랙락이 한국 투자 비중 높인다. 이거 지금 미국 기업이 넘어온 거죠. 그래서 오픈 AI, 요즘에 이제 소라2 또
출시된다는 얘기가 있죠. 소라2. 예전에는 그 생성형 AI에서 동영상 만드는데 소라가 원방이었잖아요. 와, 대단해. 이게 말이 돼? 근데 지금은 다 만들죠. 근데 소라2라는 게 등장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아직은 뭐 출시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만 지금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는데, 요거 나오면 또 업계의 그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지금은 구글의 베오3가 생성형 AI 쪽에서 거의 탑을 찍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중국 기업, 중국 기업 어디죠? 저기 저는 중국어를 안 쓰기 때문에 클링 AI 그 텐센트, 텐센트의 모회사죠? 바이트댄스가 만든 클링 AI. 이쪽이 좀 크게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하이로라든지,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이쪽 부분에서 조금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원탑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챗 GPT나 뭐 소라 이런 거 지금 다 제껴버리고, 구글이 지금 치고 나간 모습인데, 여기에서 지금 게임 체인저로다가 오픈 AI가 다시, 치고 넘어오면서 소라2가 등장한다. 이 소라2가 등장하는 거 지금 퀄리티를 좀 봤거든요. 지금에 있는 거 완전히 다 싹 쓸어버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다. 가격이 문제겠죠? 좀 많이 비싸요. 구글 것도 많이 비싸고 그래서 좀 비싼데, 소라2가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돼버리게 되면 다른 데들은 이제 또 다시 한번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AI가 이런 식으로 경쟁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만들 때 엄청나게 많은 돈과 그 다음에 많은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최대 수혜주가 바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지금 오픈 AI 자체는 반도체 설계만 중점을 두는 빅테크 기업과는 달리 반도체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서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략적 생산시설 구축을 원한다. 자, 그래서 이번에 데이터 센터 뭐 크게 한다는 것도 그 스타게이트죠. 그걸 이제 한다는 것도 이제 중요한 거지만, 얘네들은 이제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부 다 해버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즉 오픈 AI에서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싶으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 너희들이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아마 메타가 이거를 예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오픈 AI가 먼저 치고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문서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둘 다 이제 걸고 들어가겠죠. 도와주세요. 도와주고 싶겠지. 근데 공장이 지금 여유가 있는 곳이 어디냐를 먼저 보셔야 돼요. 뭐 물론 이제 얘네들이 협업을 했다고 해가지고 당장 매출 터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공장이 어느 정도까지 확보가 되느냐. 삼성은 지금 과도할 정도로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에서 공장을 크게 확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이닉스는 그 당시에 HBM이 막 커지기 전이었죠. 그래서 투자 규모가 작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제 돈 많이 벌었으니까 공장에 투자도 되긴 하겠습니다만, 공장 투자가 조금 인색한 듯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물론 타이트하게 가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공장 투자가 조금은 인색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모 면이나 안정성 면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좀 우세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 뭐 둘 다 건드리겠죠. 둘 다 건드리는데 재밌는 건 뭐죠? 고성능 칩 HBM4로 넘어가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베이스 다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베이스 다이. 지금은 그게 없지만 베이스 다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고요. 베이스 다이라는 것을 장착을 시켜가지고 진행을 할 때는 SK 하이닉스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TSMC를 꼭 끼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그걸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고 또 파운드리까지도 같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같이 조합을 해야지만이 이게 HBM4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SK 하이닉스에서는 반도체 칩만을 만들죠. 다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TSMC 끼고 들어가야 돼. 자, 이렇게 되면은 전략적 계휴라는 것이 생겨날 수 있죠. 무슨 얘기냐? 오픈 AI 쪽에서 샘 올트먼이 TSMC와 하는 것도 좋고 인텔과 하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삼성 쪽에다가 더 해주고 싶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하이닉스의 칩을 삼성전자에게 의뢰해서 베이스 다이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뭐 TSMC나 인텔 쪽에다가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이제 삼성에게 야 네가 다 만들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올 건데,
지금은 일단 네, 당장 어마어마한 어떤 수혜를 담당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 어떤 기업과 계약할 것이냐인데 뭐 현재로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 될 거고 둘 다 걸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독점 체제를 얘네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원화 시켜놓고 진행하겠죠. 근데 어쨌건 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럼 얘네들에게 이제 수주가 떨어지게 되면 소부장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치고 넘어갈 확률이 매우 강해지죠.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소부장 쪽에서도 이격이 좀 큰 종목들 같은 경우 약간씩 잘라줬는데 잘라준 애들이 좀 들어오는 척 하다가 또 바로 가버리죠. 이게 강세장의 특징이거든요. 주가가 밑에까지 쭉 들어오게 되면 아이고 좋아요. 그러고 사면 좋은데 강세장이 나타나게 되면 거기까지 들어오지 않고 그냥 가버려요. 조금만 내려와도 조급한 사람들이 매수를 막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는 네 저점권에 있는 종목을 발견하게 되면 사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조정이 들어와도 또 팔지 말아야 되는 입장. 근데 물론 이제 시장이 조정을 좀 받게 되면 그런 것들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해서야 되긴 하는데 매매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면 상당히 좀 뭐랄까 기회를 조금 더 놓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신중하게 또는 이제 조금 느긋하게 가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아무튼 AI 쪽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렇게 치고 넘어가 버리게 된다면 오늘 증시도 매우 맑음이 될 테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없는 사람들, 그동안 반도체를 싫어했거나 반도체를 매매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됩니다. 떨어져야지 뭐 매수를 해보든가 할 텐데, 아니면 내가 팔아먹었으니까 좀 빠져야 되는데 그냥 계속 올라가.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이제부터는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게 됩니다. 포모라는 게 생길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더 치고 올라가서 삼성전자는 뭐 9만원 돌파, 하이닉스는 뭐 40만원 돌파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이제는 매도가 아닌 매수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10만원 금방 넘어가요. 삼성전자. 네, 지수도 3500포인트 당연히 넘어가죠. 자,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수급이 빨아당기기 때문에 기타 개별 테마주들은 또 다 죽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나홀로 반도체만 돋보이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당분간은 그러하다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보면은 네, 협력을 하자 해가지고 뭐 크게 얘기되는 부분이라서 단기적인 상승은 일단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네, 단기적 상승은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의 운명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흐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AI 관련한 부분에서 조금 더 이런 기업들의 발걸음이 조금 광폭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첫 번째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런 광폭으로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AI의 그런 포화 상태, 반도체 포화 상태가 조금 더 빨리 올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좀 돼서 하나만 더 볼게요. 네, 중국인 관광객 필수 쇼핑 코스에 K 약국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마데카솔, 새살이 솔솔, 네, 뭐 이런 것들 나온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화장품을 샀잖아요. 중국 애들이 아우 한국 애들 왜 이렇게 예뻐? 그러면서 한국 화장품을 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느냐? 그냥 예뻐지는 것 말고 조금 더 괜찮은 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었냐면 초반에는 그냥 한국 화장품 오케이 그랬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화장품을 발라도 자기네들의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판이 안 변하니까 예뻐지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뭘 선택하냐면 이제 분장하기를 선택합니다. 분장. 그래서 어떤 화장품이 인기를 끌게 되냐면 기능성이요, 미백이라든지 뭐 이게 주름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잡아갔는데, 자 이제 그걸 바르니까 좀 더 괜찮아지는 것 같았거든. 근데 효과가 화장품 아시죠? 네. 주름 개선 화장품 계속 발라줘야 돼. 그죠? 네, 미백 계속 발라줘야지 점점 좋아지는 거,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 바른다고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승질이 급한데 왜 당장 예뻐지지 않는 거야? 왜 나는 한국인처럼 이렇게 예쁘고 잘생겨지지 않는 거지? 네, 왜 성추자처럼 그렇게 멋져지지 않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얘네들이 무엇을 찾느냐? 화장품이기도 한데 약품적인 부분을 찾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코스메슈티컬이라고 합니다. 화장품과 의약품의 합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피부 외용제, 이제 피부는 여드름 연고나 흉터 치료, 재생 크림 등등등등 요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이런 것도 이제 제약사 쪽에서 많이 만드는 부분 중에 하나죠. 네. 노스카나와 에크논, 색소 침착에 쓰이는 멜라토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그 진행이 좀 되고 있고, 또 화농성 여드름이나 좁쌀 여드름, 몸 여드름 등 여드름 유형에 따라서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는 약까지 여기 와서 사고 간다. 제약사들이 요즘에 조금 움직였었던 모습들이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뭐 저런 거 있잖아요. 원재료라든지 이런 거, 네, 그래서 제약 관련한 종목군들, 화학주라고 포함되어 있긴 한데, 요쪽도 조금씩 움직이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이죠? 네. 중국인들이 이제 무비자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들어와서 또 얘네들 특징이 저거 아닙니까? 네. 싹 쓸어가는 거죠. 네, 싹 쓸어가는 거. 쓸어가는 형태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싹 쓸어가게 되는 거. 야, 그러면은 매출이 또 장난 아닐 수 있겠죠? 예전에는 뭐 화장품이니 뭐 밥통 뭐 이런 것들 회사들이 많이 떴는데 트렌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네, 기능성 화장품이거나 그냥 화장품 말고요. 기능성 화장품이거나 약간의 화장 기능, 그 미용 기능을 겸비한 제약 이런 쪽으로 지금 중국인의 시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발라도 안 된다 그러면은 원판 불번의 법칙을 얘들이 깨닫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무언가를 찾을 것인지, 그거는 뭐 예전에 한창 또 성형수술 이런 거 유행했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뚝 끊겼었는데 요즘도 많이 하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형보다는 요즘에는 뭘 하고 있죠?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뭡니까 그거 이렇게 얼굴에다가 막 탁하침 찝어가지고 주름 땡기고 피부 땡기고 막 하는 거, 그런 거 하고 뭐 요즘에는 뭐 그렇게 많이 바뀌는 거죠. 네.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변하고 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좋네요. 그죠? 요즘에 APR 여기 조그맣게 뉴스 나오네요. APR 요것도 네,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자, 아무튼 뭐 그런 형태로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모습이니까 요 부분들 좀 보시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AI 쪽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늘 신고가를 또 당당히 경신할 것 같은데, 자, 요거 따라서 쭉 그냥 가시면 돼요. 뭐 계좌 뭐 많이 건드릴 거 없죠. 오늘 만기일이기도 하고 명절 바로 전날이라서 변동성이 상당할 수도 있는데, AI가 반도체가 땡겨버리게 되면 네, 다른 거 다 그냥 제껴버리고 요쪽만 땡겨서 올라가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해 놓으시면 계좌가 불타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계좌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 그런 이유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황을 잘 보시면 돈이 보이죠? 네. 그래서 돈이 보이는 시황. 네. 여기서 마쳐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네. 오늘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왜냐면 명절 연휴가 길기 때문에 이 셧다운 국면이 당분간은 더 미국에서 지금은 괜찮다 하지만 점점 오래되면은 네, 협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악재 요인을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명절의 변수에 따른 그런 마음 졸임 이런 것들을 안 하시려면 안정적인 종목으로 꾸준하게 가는 게 가장 최고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